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주 튼튼해 보이는 다리나 비행기 날개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.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그 힘을 갉아먹은 것처럼 말이죠.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위험, 금속 피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5단계로 착착 준비해봤습니다. 멀쩡하던 금속이 대체 왜 갑자기 부서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공학 기술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. 첫 번째 단계는요, 바로 이 현상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죠. 갑작스럽고 소리 없는 파괴.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,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원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. 왜 멀쩡해 보이던 금속 부품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갑자기 툭 하고 부서져 버리는 걸까요?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해지는 작은 힘 때문에 말이죠.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미스테리한 파괴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 있거든요. 그 정체는 바로 금속 피로입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금속도 사람처럼 지친다는 거예요. 한 번에 부러뜨리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쇠막대기도 작은 힘으로 계속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면 금속이 서서히 피로를 느끼다가 결국엔 뚝 하고 부러지는 현상이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. 중요한 건 힘이 얼마나 세냐,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힘이 몇 번이나 가해졌느냐, 바로 이겁니다. 아주 작은 힘이라도 수백만 번, 수천만 번 반복되면 거대한 힘 한 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 어릴 때 클립 가지고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 결국 뚝 부러지잖아요? 딱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, 근데 작은 힘이 반복된다고 어떻게 금속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위험한 반복의 메커니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파괴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왼쪽처럼 그냥 한 방에 강력한 충격으로 쾅 하고 부서지는 게 단일 과부하 파괴고요. 근데 오른쪽의 피로 파괴는 얘기가 완전 달라요. 재료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작은 힘이 계속 반복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이 서서히 자라나는 거죠. 그래서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겁니다. 그런데요, 금속을 지치게 만드는 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,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때로는요,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열피로라는 녀석입니다. 뜨거워졌다,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열 응력 때문에 발생하는 파괴를 말하는데요. 특히 제트 엔진이나 발전소 부품처럼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하는 곳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. 이 현상 뒤에는 이런 공식이 숨어 있는데요. 와, 복잡해 보이죠? 근데 전혀 안 그래요. 아주 쉬워요. 그러니까 금속이 온도에 따라 잘 늘어나는 고무줄 같을수록 알파, 그리고 단단할수록 E, 또 온도 변화가 클수록 델타 T, 내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시그마는 그냥 팍팍 커진다는 뜻이에요.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금속을 안에서부터 망가뜨리는 거죠. 오스테나이트계의 스테인리스 강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. 이 친구가 좀 특이해요. 열 받으면 고무줄처럼 쫙쫙 늘어나는데 높은 열 팽창률, 열을 밖으로 잘 내보내지는 못해요. 낮은 열 전도율. 그러니까 어때요? 한쪽은 뜨거워서 늘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쪽은 차가워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. 그래서 반복적인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해지는 겁니다.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. 더 낮은 크기의 열응력이 반복적으로 적용된 후 파괴가 발생하면 이를 열피로라고 한다.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는 역시 반복, 그리고 더 낮은 크기라는 점이죠. 자, 지금까지는 이 무서운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재앙을 막는 설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게 바로 피로 파괴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수십 년 후에 생길 위험까지 미리 내다보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. 엔지니어들이 주로 쓰는 예측 모델이 바로 이 거버 포물선하고
굿맨선인데요. 사실 거버 포물선이 실제 데이터랑은 더 비슷해요. 근데 현장에서는 굿맨선에 훨씬 더 많이 씁니다. 왜 그럴까요? 더 단순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훨씬 보수적이기 때문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안전하게 예측한다는 거죠. 특히 부품의 작은 흠집, 그러니까 노치 같은 게 있을 때 훨씬 안전한 값을 주니까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, 이 금속 피로라는 문제가 무슨 최첨단 과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무려 1850년대,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막 다니던 그 시절부터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아주 오래된 숙제라는 거죠.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겠죠? 자,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조용히 피로에 저항하고 있을까요?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, 매일 건너는 다리, 심지어 주머니 속에 있는 열쇠까지도요. 금속 피로는요,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.